오늘 영동을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엔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돼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 등이 시행됩니다. 새해 첫 공식 업무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이 검찰의 최종 책임자로 개혁을 이뤄달라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또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 대상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140여 명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27명을, 더불어민주당은 이종걸 의원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국당은 황 대표 등 4명을 빼곤 소환에 불응했지만 증거가 충분해 소환 없이 기소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무더기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국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벌금 5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제한돼 재판 결과에 정치적 명운을 걸 수밖에 없는 터라 총선 공천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직 의원이기도 한 4선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 오전 총선 불출마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불출마를 확정했습니다. 타이완에서 헬기가 추락해 참모총장 등 군 고위 인사 8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헬기는 타이완이 10년 전 미국에서 60대를 사들인 기종으로 재작년 2월에도 이륙 직후 추락해 6명이 숨졌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금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오늘 출근길은 큰 추위 없이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어서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대기질이 매우 탁하다고요? 네, 대기 정체와 더불어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내리겠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주말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 시에는 반드시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영하 2.5도, 대전은 0.4도, 대구는 0.7도, 부산은 3.3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 8도, 광주 9도, 부산은 12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눈비 소식 없겠고요.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낮 기온은 영상 6도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수도권에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고요. 또 공사 시간에 건설 시간 또한 단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공식 업무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추미애 장관에게는 검찰의 최종 책임자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아침 일찍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문재인 대통령. 신임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미 새해 첫 업무로 추미애 장관의 임명안을 결재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법적, 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합니다.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는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춰 검찰개혁을 이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찰 수사 관행과 방식, 조직 문화의 혁신이라는 구체적인 과제도 제시했는데 검찰 사무의 최종 책임자는 장관이라며 새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의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추 장관은 검찰의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검찰의 그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내고 응징을 할 수 있게. 문 대통령은 판사의 5선 의원, 당대표까지 지낸 추 장관이 시대의 요구를 감당해온 인물이라면서 노련한 업무 수행을 기대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행사하겠다고 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대표적인 것은 공무원 임명권입니다. 청와대는 거기 국한된 표현이 아니라고 했지만 개혁에 저항한다는 판단이 들 경우 검찰총장 경질도 가능하다는 경고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여야 의원과 당직자 등 37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까지 포함해 27명, 더불어민주당은 이종걸 의원 등 10명이 포함됐습니다. 한국당은 대부분 국회 회의를 방해한 국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민주당은 폭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국회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가 8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대상에 오른 여야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140여 명 가운데 3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회의 개최를 방해한 것 등과 관련해 황교안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 13명, 그리고 보좌진 2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곽상도, 장제원 의원 등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은 약식 재판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충돌 상황에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 등을 기준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하며 직접적인 위협력 행사 정도가 중한 경우 불구속 구공판하였습니다. 민주당에선 국회 회의장을 점거한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이종걸 의원 등 현역 의원 4명과 보좌진 4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1명은 약식 기소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여성 의원 강제추행 사건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사보임 신청서 접수방해 사건에 대해선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모두 90여 명을 소환하고 3차례에 걸쳐 국회 사무처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은 검찰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며 황교안 대표 등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환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진술보다는 물증이 더 중요한 사건이라며 2시간짜리 영화 1100편 분량의 영상 자료를 분석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소환 없이 기소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패스트트랙 수사는 해를 넘겨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 결과에 여야 모두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보신 것처럼 무더기로 기소된 한국당 의원들 대부분은 국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국회법 위반의 경우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데다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재판 결과에 정치적 명운을 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물론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들에게 모두 적용된 혐의 가운데 하나가 국회법 위반입니다.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재판하는 간이 절차인 약식 기소로 처분한 의원들 대부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국회 회의방해 등 국회법 위반 혐의의 경우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당장 오는 4월로 예정된 총선 전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혐의로 현역 의원 20여 명이 기소된 한국당 측이 총선 공천을 놓고 고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검찰 역시 이런 상황을 감안해 기소 시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4월 총선이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정당 공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가능한 서둘러 기소했다는 겁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이른바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전격 기소한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왜 처리했느냐는 비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 행사를 예고한 것과도 전혀 무관하다며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고 수사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수사 결과 발표를 하며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다고 거듭 해명했지만 현역 의원 무더기 기소로 파장이 큰 만큼 관련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성찰의 시간을 당분간 가지겠습니다. 다 후보가 부족한 탓입니다. 선거에 패배한 사람이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안철수 대표 귀국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추구했던 새정치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고 큰 역할을 해주기 바라고요. 큰 가치의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워서 대한민국을 살리게 해야 한다. 가급적이면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대통합이 될 수 있도록.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정치권 복귀를 선언하면서 여의도도 시끌시끌한 모습입니다.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의 기회 포착 능력은 최고예요. 그런데 지금 보수 세력들이 황교안 리더십 평가를 받고 통합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나서야겠다 하고 들어오는 거죠.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복귀를 하건 안 하건 보수 대통합은 절대 불가능하다. 네, 냄새를 맡았다. 기회 포착 능력 최고다. 안철수 전 대표가 들었다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안 전 대표와 국민의당에서 20대 총선을 함께 치렀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표 귀국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추구했던 새정치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고 한국 정치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신적폐 정치를 심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반기는 쪽도 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은 열렬히 환영한다라고까지 말했는데요. 보수통합 논의에 안철수 전 대표가 어디까지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정치권 소식입니다. 장관을 겸직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오늘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민주당은 4선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3선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재선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직접 불출마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4선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불출마를 확정했지만 선거관리의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오해를 막기 위해 행사에는 불참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세 번째 영입 인재로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의 김병주 전 육군대장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김 전 대장은 육군사관학교 40기 졸업생으로 육군 제30기계화 보병 사단장과 미사일 사령관, 육군 제3군 단장 등을 거쳐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끝으로 지난해 4월 전역한 군사 전문가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에 맞춰 만들 비례대표 정당의 이름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결정했습니다. 한국당은 이에 따라 오늘 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서를 접수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개천절 때 열린 대규모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정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광훈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넘어진 승객이 허리를 다쳤다면서 기사에게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1시간도 안 돼 다른 버스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스 기사들은 합의금을 노리고 저지른 일로 의심하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마을버스.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는 순간 뒷자리로 향하던 남성이 넘어집니다. 출발을 하는데 한 1m도 안 가고 살짝 움직인 정도에서 그분이 갑자기 넘어지시더라고요. 다른 승객들이 쓰러진 남성을 부축해 자리에 앉히고 버스 기사도 놀란 듯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30분 뒤 반대 방향을 달리던 시내버스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뒤쪽으로 걸어가던 남성이 고꾸라집니다. 정지선까지 한 2-3m 돼요. 그래서 출발을 서서히 해가지고 그 정지선에 가서 서 있으려고 출발을 한 1m 갔나? 서서히 하고 있는데 뒤에서 우당땅 넘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곳에서 넘어진 남성은 허리가 아파 병원을 가야겠다며 버스 기사에게 연락처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전화를 걸어 치료비를 요구했습니다. 어차피 선생님께서 보험처리를 안 하신다고 한 10만 원만 주시면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다. 다른 버스 기사도 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역시 치료비만 요구했습니다. 보험 처리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복잡하기도 하고 기사님도 회사에 좀 불이익도 회사에서 당할 것 같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얼마 후 이 버스 기사들은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차고지에서 만나 얘기를 나누다 보니 넘어진 승객의 전화와 계좌번호가 같았던 겁니다. 해당 승객은 그러나 처음에는 버스 탑승 사실을 부인하다가 전화번호 등을 근거로 추궁하자 합의금을 노린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했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의도가 없으니까요. 버스 기사들은 합의금을 노리고 한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새해 첫 출근길이었던 어제 주요 기업들은 일제히 시무식을 열고 새 출발을 다짐했는데요. 재개 시무식 풍경이 확 달라진 곳도 많았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그룹의 시무식은 총수의 농담과 웃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저 아침에 떡국, 점심에 떡국. 시무식을 신년회로 바꿨고 딱딱한 정장 대신 편안한 자율복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과거 경영진의 의자가 가득했던 단상은 대형 스크린과 총수의 프레젠테이션 형식의 신년사로 배워졌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2020년을 미래시장에 대한 리더십 확보의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회사의 성장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행복입니다. 40대 총수로 LG그룹을 이끄는 구강모 회장은 과감히 시무식을 없앴습니다. 사랑하는 LG 가족 여러분. 대신 직원들에게 보낸 영상 편지를 통해 위기 속 LG만의 가치를 찾자고 당부했습니다. 이것 하나만큼은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바로 고객의 마음으로 실천입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의 신년사 대신 일반 시민과 고객,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토크 콘서트 형식의 파격적인 신년회를 선보였습니다.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 송심을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의 시무식은 다소 딱딱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100년 기업이라는 목표 아래 최고의 제품과 기술로 경쟁력을 굳건히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집중과 몰입, 시스템적인 사고와 접근을 통해 다가오는 미래 반세기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시무식에 불참한 이재용 부회장은 재계 신년회에 이어 화성 반도체 연구소를 찾아 역사는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포스코는 2차 전지 등 친환경 신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직원들을 독려했고, 최근 경영권 다툼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은 시무식에서 화합을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중국과 홍콩의 보건당국이 최근 중국 중부에서 폐렴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스 재발의 우려로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집단 발병지로 지목된 우한시의 한 시장은 무기한 폐쇄됐고 세계보건기구가 긴급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03년 사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 지구촌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즉 사스의 악몽이 중국과 홍콩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 후베이성 성도인 우한시의 수산시장이 전격 폐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스 불안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이 시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 27명이 집단으로 발생했습니다. 환자 대부분은 시장 상인으로 이 가운데 7명이 중태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홍콩 당국이 입경 검역을 강화하고 모든 병원에 대해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면서 세계보건기구와 중국 당국이 우한시 폐렴의 발병 원인을 긴급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매체 황금왕은 특히 폐렴이 집단 발병한 문제의 시장에서는 토끼와 뱀 등 각종 야생동물도 도살해 팔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순수한 수산시장에서는 폐렴 병원체가 극히 적으며 사스의 병원체처럼 폐렴을 일으키는 것은 야생동물 안에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웨이보를 비롯한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는 우한에 사스가 퍼졌다는 소문이 돌면서 중국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002년 말 홍콩과 접한 중국 광둥성에서 처음으로 발병한 사스는 곧바로 홍콩으로 확산해 2,000명가량이 홍콩인이 감염돼 약 300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5,300여 명이 감염돼 약 350명이 숨졌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주 남동부 해안을 휩쓸고 있는 최악의 산불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희생자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탈출 행렬로 인근 도로는 마비됐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차 차창 밖이 온통 붉은색입니다. 희뿌연 연기와 날아오르는 불티, 이곳 저곳에서 치솟는 불길에 앞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항공기로 연신 물을 뿌려대지만 역부족입니다. 해안가를 따라 희뿌연 연기가 육지를 점령했습니다.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주 남동부 해안을 휩쓸고 있는 대형 산불로 희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산불이 시작된 지난 11월부터 900채 이상의 주택이 불에 탔습니다. Our house is gone. It's completely burned. We found it yesterday morning for sure. 급기야 주 정부는 금요일부터 일주일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토요일에 섭씨 40도가 넘는 고온과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But we also want to make sure we're taking every single precaution to be prepared for what could be a horrible day on Saturday. 산불 방재청은 관광객 대피령을 나우라부터 빅토리아주 경계선까지 확대했습니다. 주요 도로가 봉쇄된 가운데 주민들의 탈출 행렬에 주변 도로는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가 악화하면서 모리슨 호주 총리는 곤경에 처했습니다.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서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타이완에서 블랙호크 헬기가 추락해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고위 인사 8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11일 대선을 앞둔 차이잉원 총통과 한거위 국민당 후보는 조의를 표하면서 유세를 잠시 중단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타이완군 블랙호크 헬기가 불시착한 수도 타이베이 남쪽의 이란현 우라이 지역입니다. 이륙한 지 10여 분 만에 교신이 끊긴 헬기는 야산에 추락하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座舱里面有2个或3个是有声音还可以，然后这边有2个已经没有气息了。这边我们4个，他那边有1个，现在国会旁边的座舱外面有1个，我们已经救出来了。 탑승자 13명 가운데 선이밍 참모총장과 위친원 소장 등 군 고위인사 8명이 숨졌습니다. 차오진핑, 황여우민 중장과 기자 등 5명은 구조됐습니다. 타이완 국방부가 추락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蔡英文총통은 깊은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今天是让我们感到非常悲伤的一天。我们有好几位优秀的将领，在今天的事故里面因公殉职。 오는 11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차이 총통과 국민당 한고위 후보는 잠시 유세를 멈췄습니다. 사고 헬기는 미국에서 도입한 UH-60M 블랙호크입니다. 로이터와 AFP는 타이완이 2010년 이 기종 60대를 구매했으며 재작년 2월에도 블랙호크가 이륙 직후 추락해 6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달달한 곶감은 겨울철 별미죠. 경남 지리산 자락에는 추위 속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서 제대로 맛이 든 곶감 생산이 한창입니다. 축제도 열렸는데요. 오태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2020년 경자년 쥐띠해를 맞아 앙증맞은 쥐가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파이와 빵은 먹기에 아까울 정도로 어여쁘고 붉은 소스를 얹은 스테이크는 미식가의 입맛을 유혹합니다. 모든 음식에 쓰인 재료는 경남 산청에서 생산된 곶감. 곶감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볼 수 있고 재밌는 전통놀이도 즐길 수 있는 곶감 축제가 지리산 자락에서 열렸습니다. 곶감의 활용성 그리고 또 저희 곶감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상품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번에는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에서도 쉽게 해 드실 수 있게끔 그런 음식들이 많습니다. 지리산을 경계로 맞닿은 경남 함양에서도 곶감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먹음직스럽게 익은 곶감은 주렁주렁 매달려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함양 곶감 축제에 오니까 너무 좋네요. 네, 볼 것도 많고 행사장도 많고 너무 좋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달콤한 데다 시장이나 마트보다 값도 저렴해 관람객 지갑도 금세 열립니다. 육질이 단단하고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함양은 토양이 게르마늄 토양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곶감보다도 달고 또 단단하고 맛있습니다. 고종황제 진상품으로 유명한 경남 산청과 함양의 지리산 곶감. 겨울철 별미인 곶감을 맛보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두 지역의 축제는 주말까지 계속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80일 만에 취임하는 추미애 장관은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밝히면서 강도 높은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우선 대규모 검찰 인사로 조직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여야 의원 28명이 기소된 데 대해서 민주당은 기계적 균형, 한국당은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며 모두 반발했습니다. 한국당의 경우 수사 대상에 한때 공천 가산점까지 주겠다고 공언했었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되거나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어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들이 손학규 대표 퇴진을 요구하며 당 공식 행사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손 대표가 퇴진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바른미래당 행을 선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여 중도 신당 창당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보석 상태에서 급여 축소 신고 등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이 지난 연말 감쪽같이 레바논으로 탈출하면서 일본 검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해온 곤 전 회장은 조만간 레바논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데 무리한 수사 성토 등을 할 것으로 보여 일본 검찰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추 장관은 여러 차례 강도 높은 검찰 개혁 의지를 밝혔는데 검찰 내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면서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80일 넘게 이어진 법무수장 공백은 해소됐습니다.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추 장관은 조 전 장관에 이어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유능한 검찰 조직으로 거듭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오전 취임식에서 구체적인 개혁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르면 다음 주 대규모 인사를 단행해 검찰 조직 장악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 인사 계획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장관 권한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협의가 아니고 법률상으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법무부는 지난해 말부터 추 장관 임명 이후 검찰 인사를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현충원 참배로 새해 일정을 시작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인사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피했습니다. 오늘 추미애 임명됐는데 검찰 인사에 대해서 의견 내실 계획이 있습니까? 충북선열 추모하러 온 정부 신년회에 추 장관과 함께 참석했지만 인사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언론에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 총장은 미리 준비한 신년사를 통해 형사사법제도 변화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임명으로 고강도 개혁이 예고된 검찰 내부는 폭풍 전야처럼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검찰은 신임 장관 임명과 관계없이 감찰 무마와 선거 개입 등 청와대 관련 의혹 수사를 원칙대로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는 결국 당대표와 여야 국회의원 28명이 무더기로 기소되는 부끄러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야는 정반대 이유를 들며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했다고 반발했는데 내부적으로는 향후 법원 판결을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을 기막히게 한 이 장면. 지난해 4월 25일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실 상황입니다. 공수처법에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겠다고 벌어진 초유의 감금 사태는 몇 시간 뒤 국회 의안과 충돌 사태로 이어집니다. 법안 제출을 두고 벌어진 싸움판. 인간띠를 짜고 멱살을 잡고 비명을 지르며 119까지 출동하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디선가 쇠 지렛대에 망치가 등장하고 팩스로 들어온 법안 서류는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팩스 접수는 엄청 무효다. 팩스로 하는 게 무효냐고. 충돌 사태로부터 8개월 만에 나온 검찰의 수사 결과에 민주당은 뒷북 기소의 기계적 균형, 한국당은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며 앞다퉈 발끈했습니다.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여당 의원까지 대거 기소한 것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 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희상 의장의 사보임에 불법이었다면 우리 당 의원들의 행동은 정당 방위이므로 합법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내부적으로는 총선을 앞두고 악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특히나 자유한국당은 한때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공천 가산점을 검토했던 게 무색하게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기여한 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조항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를 무시하고 공천할 경우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선거부터 치르더라도 이후 법원 판결에 따라 당선 무효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동물국회에 정치적 책임을 묻는 청구서가 새해 첫 국회에 도착한 셈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들까지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당 공식 행사에 불참하기로 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손 대표는 퇴진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바른미래당으로 갈지가 관심인데 일단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 해외에 머물며 정치권과 거리 두기에 나섰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정계 복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기득권 정치 세력의 싸움으로 우리 정치가 악화하고 있다며 낡은 정치와 기득권의 청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언제 그리고 어떤 정치 세력과 손을 잡을지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말을 아꼈습니다. 당초 안철수계 의원들이 다수 남아있고 창당 멤버이기도 한 바른미래당이 유력한 선택지로 꼽혔습니다. 때문에 안철수계 의원들은 손 대표의 퇴진을 직접 요구하며 분위기를 다져왔습니다. 우리는 당을 살리기 위한 손학규 대표의 사퇴 결단을 거듭 지지하고 환영하며 당 수습을 위한 후속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당권파 핵심 의원들마저 손 대표에게 물러나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이번 주 초 손 대표를 직접 만나 뜻을 전하고 당 이름을 포함한 전격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당권파 의원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 행사 불참을 선언했고 실제 새해 첫 담배식엔 손 대표와 임재훈 사무총장 두 사람만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 최고위원회의 개최도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안 전 대표가 기성 정치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낸 데다 손 대표도 퇴진할 생각이 없다고 반발하면서 안 전 대표의 바른미래당 행은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나는 내가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는 얘기를 내 입으로 한 일이 없어요. 왜 그렇게 말들을 만들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에 따라 이른바 제3지대 중도신당을 창당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대표의 행보가 미지수로 남아있는 가운데 복잡하게 얽혀있는 고차 방정식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여전히 희미한 중도신당의 윤곽도 그려질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오늘 아침 마스크 꼭 착용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일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충청 지방의 농도는 60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오늘 전국의 농도 종일 나쁨 수준 유지하겠고 충청 지방은 낮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도 치솟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은 내일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예비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수도권 공공부문 차량 이부제에 오늘 경차까지 포함이 되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큰 추위는 없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5도로 평년 수준 4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 서울 5도, 광주 9도, 부산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여전히 전국에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에 비와 눈이 내리면서 차츰 해소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권 규탄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전 목사는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풀려나면서 기죽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정광훈 목사가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석방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성원해 주셔서 이렇게 제가 빨리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앞서 경찰은 지난해 개천절 보수단체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경찰을 폭행한 사건의 배후에 전 목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탈북민 단체 회원 일부가 청와대에 진입하기 위해 차단벽을 무너뜨리고 경찰의 둥기를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전 목사가 이를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집회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관여한 정도와 수사 경과,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역시 폭력 집회 주도 혐의를 받는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일단 구속을 피한 전 목사는 내란 선동과 기부금 불법 모금,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국회의사당 100m 내에서 집회를 열 수 없도록 규정한 법조항이 새해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내놔야 했지만 결국 법 공백의 상태에 놓이게 됐는데요. 이어지는 과격 시위에 경찰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지난달 16일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일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국회 본청 안까지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지금 즉시 농성을 중단하고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폭력 사태가 우려되는 이런 대규모 집회를 국회 부근에서 열어도 달리 제지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국회나 법원의 경우 담장을 기준으로 100m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법조항이 새해부터 효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과도하게 시민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어야 했지만 다른 법안들에 밀려 결국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헌재 결정의 취지를 살려 국회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소규모 집회 등을 허가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신고만 하면 언제든 국회 코앞에서 집회를 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국회 담장 바로 앞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할 수 있는 데다 참가자들이 이 170cm 높이의 담장을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국회 정문외에 곳곳에 질서 유지선을 설치하고 인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 정도가 유일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를 둘러싼 갈등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사전에 집회를 관리할 수단마저 없어진 상황에서 경찰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북한이 연말 전원회의에서 각종 난관을 정면 돌파하겠다고 선언했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발전을 위한 각종 지침을 내놨지만 대북 제재가 굳건한 상황에서 성과를 내기란 요원해 보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면 돌파의 기본 전선은 경제라면서 생산성 확대와 경제 발전을 주문했습니다. 그동안 경제 부문의 대응이 민첩하지 못하고 폐단이 많았다고 질타한 뒤 내각을 중심으로 경제 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경제 사업에서 생산 활동에 제동을 걸고 사업 능률을 조화시키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바로잡기 위한 문제. 당내 경제 담당 관료들도 전면 교체했습니다. 내각 부총리 김덕훈을 정치국 위원이자 당 중앙위 부위원장으로 승진시키고 국가계획위원장에 김일철을 임명하는 등 인사 개편을 통해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해외 파견이 중단되고 수출기도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내수만으로 성장을 도모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도 완수해야 하지만 전원회의에서 관련 언급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건 달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증한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북한이 재정 확충을 위해 장마당으로 대변되는 주민경제에 일정 부분 개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재의 장기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시장을 억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시장 활동을 적절하게 보장함으로써 세수를 확충하는 방향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90년대 고난의 인군 시기 이래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북한이 올해 과연 정면 돌파 구호만으로 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하고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금요일 조간 브리핑입니다.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추미애 임명한 날 검찰은 선거 개입 수사.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의 당대표 시절 비서실 부실장을 전격 소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지는 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앞에서 대통령의 헌법 권한을 다하겠다며 압박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사도 일면에 실렸습니다. 노 웨딩 노 키즈, 한국일보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현재 15살에서 25살 사이에 이른바 G세대의 65.1%가 결혼은 안 해도 된다. 74%,
특히 여성의 89%는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눈에 띄는 기사 보시죠. 기소된 황교안 500만 원 벌금형만 받아도 대선 못 나간다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TK는 100% 갈아야 한다. 한국당이 전국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구, 경북 현역 의원 교체 요구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지역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한 명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여당은 폭주, 보수는 무기력할 때 치고 들어왔다는 제목에도 눈길이 갑니다. 다음 한겨레 신문 보시죠. 깜깜이 수당에 운다. 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매일 바뀌는 배달 수수료 때문에 수입 예상조차 어렵다는 배달 노동자들의 하소연을 담았습니다. 잘못된 관행과 사고를 폐기해야 한다. 국정농단 파기환송 재판을 앞두고 반성의 메시지를 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주요 그룹 CEO들의 신년사를 소개했습니다. 인터넷 강의엔 없고 현장 강의에만 있는 족집게 자료. 대치동이 이른바 조바심 마케팅에 나섰다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매번 바뀌는 대입제도에 믿을 건 학원뿐이라는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사교육비 규모는 지난해 19조 5천억 원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 아산의 한 철강 공장에서 또 염산이 누출됐습니다. 누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 미흡한 시설 관리가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상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장 내부가 하얀 연기로 가득합니다. 충남 아산의 한 철강 공장 내부에 있던 저장 탱크에서 염산이 누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누출량은 2,000리터가량. 철제 볼트가 부식되면서 접합부 틈새로 염산이 누출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 하얀 연기 같은 게 이렇게 막 흘러나오더래. 조금 냄새가 나기는 깜짝 놀랐죠. 요 주위에 또 공장들이 많잖아요. 사고 탱크에는 농도 35%의 염산 5만 1,000리터가 보관돼 있었다고 아산시는 밝혔습니다. 사고는 탱크에 염산 2만 5천 리터를 충전한 뒤에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산시는 누출된 염산이 지하 방류벽 덕에 건물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았고 증기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주변 대기질 측정을 했는데 그 오염물질 불검출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실내에 지하층 구조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다 집수가 됐기 때문에 뭐 배수로를 통해서 이게 나가진 않았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380여 건으로 이 가운데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30%에 달합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시설관리 미흡입니다. 장비 부식과 용기 파손 등 관리와 정비 부실로 인한 사고가 17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작업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도 120여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또 다른 사고를 막기에는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4대강) 사업의 진실을 확인하는 팩트체크 연속 보도입니다. 오늘은 최근 다시 등장한 국제기구나 외신들의 평가가 얼마나 정확한지 살펴봤는데요. 이른바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팩트와이 이정미 기자입니다. 외국의 환경학자들이나 외국의 건축학자들도 대한민국의 4대강이 완성됨으로 비로소 선진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강을 아는 분들은 예. 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이런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외국에선 4대강을 좋게 본다. 최근 들어 처음 등장한 주장은 아닙니다. 정종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0년 전에도 4대강이 녹색 사업으로 평가받는다며 UN 환경계획의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2010년 UN 환경계획이 한국의 녹색 성장 전략 보고서에서 4대강 복원의 긍정적인 전망을 담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목적 자체가 녹색 성장에 동참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정책을 소개하는 데 있습니다. 당시 근거 자료도 이명박 정부에서 받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계획에 대한 기대라서 예상치 못한 환경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니 생태계 기능 유지에 특히 주의하라는 권고도 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올린 보고서를 그대로 소개한 게 지나지 않는데
4대강 사업하는 것을 화천 보건사업이라고 이렇게 소개해놨고요. 나중에 그걸 확인을 하고는 최종 보고서에는 거기 부정적인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해외 평가도 아주 좋았잖아요. OECD 같은 데서도 보면은 뭐 일석오조 사업이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아주 높이 평가했고 말입니다. 4대강을 일석오조라 평가했다는 2012년 OECD 환경전망 2050. 다가올 물 부족을 경고하고 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4대강 사업을 소개하긴 합니다. 하지만 일석오조는 평가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자료를 인용해 4대강 사업의 목적 5가지를 그대로 나열한 것에 불과합니다. OECD는 당시에도 생태계 균형 파괴에 대한 우려를 함께 표명했습니다. 2017년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홍수 발생이 줄고 수자원 확보는 됐지만 서식지에 영향을 미쳐 수생생물 개체수가 감소했다며 4대강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다뤘습니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도 인용한 월스트리트저널은 4대강이 잘 마무리됐다는 평가 보도가 아니라 4대강이 거의 완성됐다는 사실 보도였습니다. 여기서 웰은 잘이 아니라 저기 같은 감탄사입니다. 기사를 보게 하려는 대화식 제목이죠. 4대강 사업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 기사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4대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 끝난 지 6년, 객관적인 재평가가 진행되는 시점에 과거의 전망 보고서나 보도 일부를 왜곡 인용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할 우려가 큽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도난을 당했다가 되찾은 전주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이 뒤늦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성금 절도 피의자로부터 회수한 성금 6천여만 원이 든 상자를 노송동 주민센터에 전달했습니다. 상자에는 성금과 함께 소년 소녀가장 여러분 힘내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A4 용지도 들어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동전을 꾸준히 기부하는 익명의 기부자가 지난해 연말에도 어김없이 나타나 14년째 선행을 이어갔습니다. 해운대구 반송이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 27일 10원짜리부터 500원짜리 동전 72만 원이 담긴 종이 상자가 배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종됐던 90대 치매 노인이 3시간여 만에 소방에 구조됐습니다. 치매를 앓는 95살 김모 할머니가 삼척시 당저동 집에서 사라졌다는 며느리의 신고가 접수됐고 소방당국은 CCTV로 동선을 추적해 집에서 3km가량 떨어진 뒷산에서 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전년에 이어 한 800만 대 이상 판매를 달성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떡국 잘 드셨습니까 모두? 네. 그 아침에 떡국, 점심에 떡국, 저녁에는 된장국으로 했습니다. 새롭게 사업을 일구어낸 LG의 창업 정신을 되새깁시다. 사랑하는 LG 가족 여러분, 이것 하나만큼은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바로 고객의 마음으로 실천입니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던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이 지난 연말 레바논으로 탈출하면서 일본 검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간 일본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해온 곤 전 회장은 조만간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가택연금 상태로 도쿄에 있어야 할 곤 전 회장이 대리인을 통해 레바논에 있다고 발표하면서 일본 검찰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こちらの方も寝耳に水というんですかね、そういう感じでびっくりしてるし当惑しているという状況であるということも申し上げたいと思っています。 일본과 서방 언론은 지난 성탄절 밤 곤 전 회장이 연주자들을 불러 홈파티를 열었는데 이때 커다란 악기 상자에 숨어 주변 CCTV 감시망을 뚫고 집을 빠져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보안 검색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일본 지역 공항을 통해 악기 상자에 숨은 채 개인용 제트기를 타고 일본을 탈출해 터키를 거쳐 레바논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레바논 당국은 곤 전 회장 입국에 불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검찰은 곧 레바논에 곤 전 회장의 신병 인도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레바논이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And there's no extradition treaty with Lebanon or most other countries with Japan, and so he's not going to be extradited and brought to Japan against his will. 곤 전 회장에게 급여 축소 신고 혐의를 들이댄 일본 검찰의 수사는 시작 때부터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파산 직전에 닛산을 겨우 살려놓고 나니 닛산 내부 일본 세력들이 검찰을 이용해 곤 전 회장의 등에 칼을 꽂았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여러 차례 별건 수사를 추가해 4달 넘게 구속한 점은 해외에서도 비판이 높았습니다. 곤 전 회장의 탈출로 허를 찔린 일본 검찰은 지금부터가 더 걱정입니다. 오는 8일 곤 전 회장이 레바논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데 여기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물론 일본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성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곤 전 회장이 전 세계 미디어를 상대로 할 말은 할 수 있게 되면서 일본 검찰은 탈출을 막지 못했다는 일본 내 책임론과 무리한 수사라는 국제적인 비난에 동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5일 1단계 미중 무역 합의 서명식을 하고 나서 중국을 방문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와서 더 많은 요구를 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식을 오는 15일에 미국에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장소는 백악관이고 중국의 고위급 대표단이 미국에 온다고 공개했습니다. 서명식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2단계 협상이 열리는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 당연히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미중 정상회담은 물론 서명식에 대해서도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关于中美经贸磋商的有关问题，我建议你去向商务部询问。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오면 더 많은 양보를 독촉할 거라는 걱정스러운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도 별로 없는데 더 사라고 한다든지 구조적 개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2단계 협상이 워낙 어려워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성사되기 힘들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 협상 타결이 쉬워질 수 있다는 낙관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중국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은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속한 해결을 바라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도 짙게 깔려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하원의 탄핵 추진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50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이 쏟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보 개인으로서는 최고 액수지만 정당 대 정당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전 국무장관이 북아일랜드 명문대학인 퀸스 유니버시티 벨파스트의 총장에 임명됐습니다. 퀸스 대학교 측은 성명을 통해서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북아일랜드에 공헌해온 국제적인 지도자라며 우리 대학에 영감을 주는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175년 전통을 가진 이 대학의 11번째 총장이자 첫 여성 총장입니다. 일본 지바현 동쪽 태평양 해상에서 오늘 새벽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은 오늘 새벽 3시 24분쯤 발생했으며 지진의 깊이는 약 30km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도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강력범죄 예방에 인공지능이 활용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실시간으로 CCTV 영상을 분석해 범죄 위험을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새벽 길을 건너는 여성을 뒤따라가는 남성. 골목길에 들어서자 갑자기 여성의 입을 막더니 성폭행을 시도합니다. 미수에 그쳤지만 실제로 지난 2015년 서울에서 발생한 범죄입니다. 어두운 골목길 걸을 때는 이게 누가 따라오거나 아니면은 누가 갑자기 나타날까 봐 좀 걱정되고. 국내 연구팀이 이런 공공장소에서의 범죄를 예방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CCTV 화면을 분석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에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우선 CCTV에 등장한 사람의 성별과 연령대를 파악합니다. 이어서 손에 둔기나 흉기를 들고 있는지, 긴박하게 쫓기는 상황인지 등을 분석해 경고하는 방식입니다. 즉각적으로 마이크로 소리를 낸다든지 가로등을 켠다든지 아니면 PTZ 카메라를 그쪽으로 돌린다든지 좀 더 심각하면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을 한다든지. 연구팀은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위치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파악하는 기술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보안을 강화해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이 수집되는 순간부터 마스킹을 해버린다는 거죠. 원영상이 아예 영상 자체가 마스킹돼서 저장이 되고 폐기되고 중간에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원영상을 복원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인공지능에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킨 뒤 늦어도 내년 초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올해 도쿄올림픽에 열립니다. 우리나라는 올림픽 5회 연속 톱10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선수들은 연말 연시도 있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양궁과 태권도, 펜싱 등 효자 종목의 선전이 기대됩니다. 허재영 기자입니다. 올해는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해입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7개 이상을 따내 5회 연속 종합순위 10위 안에 드는 게 목표입니다. 역시 전통적인 메달밭, 양궁과 태권도에서 최대한 많은 메달을 확보해야 가능한 목표입니다. 선발전 통과가 올림픽 금메달보다 어렵다는 양궁 대표팀은 1차 선발전을 통해 20명을 추렸습니다. 올림픽 무대를 밟을 최종 명단에 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번의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많이 좀 경쟁력이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저희도 좀 저희들만의 특별한 훈련도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혼성도 종목이 하나 추가가 되기 때문에 또 뭐 금메달 5개 한번 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번의 올림픽에서 금메달 12개를 수확했던 태권도는 이번에도 메달 레이스에 선봉에 섭니다. 역대 가장 많은 남녀 6체급의 출전권을 확보했는데 올림픽에서 은메달과 동메달만 목에 걸었던 간판 스타 이대훈이 금메달에 한을 풀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새로운 효자 종목 펜싱에서는 세계 랭킹 1위 오상욱을 앞세운 남자 사부르에서 개인 단체전 석권을 노립니다. 4년 전 할 수 있다 신드롬을 일으켰던 박상영도 올림픽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일단은 뭐 올림픽 티켓 확보가 먼저겠지만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은 이제 뭐 올림픽 2연패로 가는 게 뭐 궁극적인 제 목표입니다. 고진영과 박성현, 김세영과 이정은의 출전이 유력한 여자 골프 역시 4년 전 박인비에 이어 세계 최강의 자리를 확인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사격 종목 최초로 올림픽 3회 연속 우승의 업적을 이룬 진종호는 도쿄에서 화려한 피날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췌장암과 싸우고 있는 유상철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이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서 스스로 지휘봉을 내려놨습니다. 인천구단은 떠나는 유 감독을 명예 감독으로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인천 사령탑으로 부임해 1부 리그 잔류를 위한 소방수로 투입됐던 유 감독은 시즌 도중 지난해 10월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 감독은 팀을 잔류시키겠다며 현장에 남았고 유 감독의 투혼에 선수단은 1부 리그 잔류로 보답하기도 했습니다.
프로농구 전주 KCC의 송교창 선수가 정규리그 3라운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송교창은 3라운드 9경기에 출전해서 평균 13.7득점, 6.3 리바운드로 활약하면서 소속팀 KCC의 8승 1패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송교창은 프로 데뷔 후 5시즌 만에 처음으로 라운드 MVP에 선정됐고 허훈과 최준용에 이어서 올 시즌 라운드 MVP는 모두 25살 이하의 젊은 선수들이 차지했습니다. 네, 오늘도 희뿌연 미세먼지로 시야가 답답합니다. 현재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평소 2배 수준 웃돌고 있고요. 충청의 농도가 60마이크로그램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오늘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충청 지방은 낮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도 치솟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은 내일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공공부문 차량 이부제에 오늘은 경차도 포함이 되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큰 추위는 없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로 평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5도, 광주 9도, 부산 12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주말에도 큰 추위 없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여전히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전국의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에 비와 눈이 내리면서 차츰 해소가 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